진짜 하는 거예요? 긴장. 네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퀸덤2 프로그램 연출을 맡은 이영규 PD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퀸덤2 연출 맡고 있는 유준상입니다. 퀸덤2에서 무대 연출 쪽 담당하고 있는 이형진 PD라고 합니다. 아 진짜? 저는 전혀 엠카 할 때도 왕자님이라고 불리셨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형진 PD님 진짜 인기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엠카 조연출부터 차근차근 경력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방청객들이 PD님 멋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봤죠? 정말 기억을 더듬어 보면 가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퀸덤2 제작진이 총 PD 작가 합쳐가지고 31명인데 남자 제작진은 PD 딱 4명이에요. 근데 지금 인기가 탑이에요. 4명 중에. 여기가 이제 엠카 프린스, 아니 근데 엠카 당시에 엠카 왕자님, 지금 현재 퀸덤 왕자님, 그 프린스, 현 프린스. 인기 진짜 많습니다. 사실 저희 3명은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도 호흡을 엄청 맞췄었던 터라서 기획 단계부터 지금까지도 엄청 대화를 많이 나누고 보통 이제 MC 먼저 정하거든요. 근데 누가 하면 좋을까 이제 생각하다가 생각 솔직히 오래 안 했어요. 태연 씨가 사실은 소녀시대로서도 정상을 찍었고 솔로 아티스트로도 네임드가 되셨기 때문에 제안서 드릴 때 그런 문구를 썼어요. 여왕 중에 여왕이 아닌 여왕들의 여왕이다. 그래서 꼭 퀸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조금 고민을 하셨는데 태연 씨가 흔쾌히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막 그때 막 엄청 기뻐한. 사실은 6팀이 함께 퀸덤2를 하고 있긴 하지만 6팀이 다 똑같은 이야기보다는 서로 다 다른 스토리가 담기면 좋겠다고 기획 초반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면 좋겠다. 리얼리티는 저도 형진 PD도 같이 보지만 준상 PD가 조금 더 꼼꼼하게 지켜보고 있고 무대에 관련된 연출은 형진 PD님이 서로 다 근데 사실 형진 PD도 무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준상 PD도 리얼리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 셋이 대화를 엄청 많이 나누고 있어요. 저희 팀은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각 팀에 담당하시는 PD님들이 계시고 저희 셋은 이제 그 이야기들을 다 같이 융합하는 역할을 할 때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퀸덤 1이랑 로드 투 킹덤이랑 킹덤이 다 K-팝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기획할 때 망하면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야 좀 더 차별화가 될까? 라는 이런 고민이 엄청 무수히 많았는데 우리끼리 어떤 포인트에 뒀지? 킹덤과 퀸덤은 팬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인데 일반 팬분들도 이걸 보고 더 K-팝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팬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더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6팀을 이제 섭외하고 얘기를 나눌 때 뭔가 6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나 캐릭터들이 각각 달라서 경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6팀을 응원하는 시청자들도 다양한 걸그룹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K-팝 아티스트가 3분 반, 4분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팬덤은 이미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중한테도 친구들이 이만큼 열심히 무대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또 이런 열정과 땀과 노력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선 시리즈와의 조금 차별점을 본다면 1회부터 이 친구들은 언제 시작을 했고 어떤 커리어를 쌓았으며 지금 어떠한 방향의 걸그룹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소개해주고 싶었던 그런 전략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섭외 생각을 할 때도 각 팀의 이야기나 색깔이 다르게 보여졌으면 좋겠다 해서 뭐 이제 신인인 팀도 있고 솔로 데뷔 아니면 그룹으로 재데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섭외했었던 것도 무대 같은 경우도 다인원 그룹이 있으면 솔로 아티스트도 맞아 있고 맞아. 그래서 라인업을 그냥 오케이가 된 게 아니라 이 라인업을 넣었을 때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고 이쪽 B 라인업을 넣었을 때도 라인업 단계부터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기보다는 무대 클립을 먼저 접하시고 나서 무대 좋은데 이거 어떻게 됐을까? 다시 역으로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해요. 무대가 어떻게 보면은 실제 방송상에서는 기승전결의 결로 나오는 거지만 어떤 분한테는 그게 첫인상일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첫인상을 좌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되게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마무리가 되게 아름답네. 마무리가 되게 아름답네. 책임감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은 나의 잘못된 연출이나 좋지 않았던 연출이 이제 전 세계에 드러날 수 있겠다.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다가오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아름다운 얘기만 하지 말고 지금 저희 사실 그 3차 녹화를 앞뒀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형진이가 계속 선배님 저희 악몽 꿨어요 저. 제가 무슨 악몽 꾼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침까지 편집을 하다가 잠깐 이제 집에서 잤는데 팀장님한테 그 경연 당일날 팀장님한테 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혼나는 그 박찬욱 CP님한테 오늘 마마 연출했던 박찬욱 CP님한테 꾸지람을 듣는 좀 헷갈렸어요. 너무 현실적인 꿈이다 보니까 나도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구나 그랬죠. 찰수 꼭 보셔야겠다. 진짜 저희 진짜 다 잠도 못 자고 고생 많이 하고. 물론 제작진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경연에 임하는 아티스트 6팀도 되게 진짜 아름답게 얘기하네. 아티스트 6팀과 그 안무팀 그리고 이제 매니지먼트 관계자분들 수많은 분들이 진짜 이 무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밤낮 없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책임감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악몽을 꾸는 것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진짜 아티스트 분들도 저희 밤새서 하고 있으면 새벽 4시에 5시에 연습 영상 보내주시고 저희도 진짜 열심히 해주시는구나 생각하고 6팀 모두 다 진심이어가지고 지금 2월 대면식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이제 2달? 같이 촬영하고 미팅도 하고 하는데 진짜 6팀이 다 매력이 엄청 많아요. 대면식 때 이제 각 팀 캐릭터들이 보이잖아요. 대면식 때 다 본인들만의 색이 있었거든요. 브레이브걸스 같은 분들은 이제 약간 털털함? 금방이라도 말 붙이고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여서 무대에서도 그런 에너지가 화면 밖으로 좀 뚫고 나오는. 케플러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텐션이 엄청 높으세요. 지치지 않아요. 이야기할 때 항상 솔에 가 있어요, 솔. 맞아. 효린 씨 조금 피곤하면 한 레 정도 도나 레 가 계시는데 케플러는 솔 딱 요 톤인 거예요. 자, 저희 이제 준비해볼까요? 리허설 시작해볼까요? 그런 모습 보면은 저희도 뭐 같이 이제 힘이 나죠. 저희가 편집을 하려면 대기실에서부터 사소한 것까지 다 봐요. 이달의 소녀 진짜 대기실 보면 되게 또 재밌었던 거는 편집에 녹일 순 없었는데 춘님이 건강식을 거의 이만큼씩 들고 다니더라고요. 멤버들한테 거의 막 장사하듯이 깔아놓고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막 약을 파는 건가? 네, 정말 약 팔고 계셨어요. 그다음에 우주소녀는 그 멤버들끼리 엄청 재밌는 농담들도 되게 쉽게 하실 수 있는. 제가 편집하다가도 뭐 이런 멘트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들으면 이제 우주소녀분들이 정말 좋은 멘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주소녀한테 대본이 유출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BBG 분들의 오프닝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완전 새로웠다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는데 일반 음악 방송에서는 좀 잘 안 하는 퍼포먼스였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심지어 BBG 분들이 밥밥으로 활동을 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이 촬영이 끝나면 바로 또 음악 방송을 가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저희 한 번 더 할게요 아니면 뭐 이렇게 여기서는 저희가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저희는 힘든데 오히려 더 의욕적으로 임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웠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저희 이제 나이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는 어린 친구들이라고 봤는데 무대에서 리허설 할 때나 이럴 때 막 전체적인 무대를 리드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나오는 그 눈빛이 있는데 그런 눈빛 보고 저희도 많이 막 자극을 받고
PD 작가님들도 그럴 때 막 하트가 뿅뿅 생기긴 하죠. 제가 이 퀸덤 쇼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되게 아티스트 분들을 리스펙트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자기 업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하고 저도 뭔가 그분들의 팬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 비하인드 얘기해도 되나? 형씨가 어느 날은 단톡에 뭘 쓴 거예요. 매니저님들 소속사에 커피 한 잔도 얻어먹지 말자. 저 뭐 커피를 얻어먹은 적은 없지만 형진아 난 커피를 먹지 않았어.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게끔 판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연이고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 기획 단계부터 항상 엄청 주입식으로 지금까지 제작진들께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있긴 해요. 절대 아티스트에게 과몰입을 하지 말자. 약간 이게 포인트였어요. 저희도 사람인데 아티스트랑 같이 스킨십하고, 스킨십이라는 게 이제 같이 무대 얘기도 하고 리얼리티 촬영을 하고, PD 작가님들이 감정이 있잖아요. 모두 다 너무 잘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능감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 더 많이 하시는데 촬영장에서만큼은 우리가 좀 과몰입을 하지 말고 좀 객관적으로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엄청 했어요. 그 과몰입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희는 철저히 관찰자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쨌든 좀 애정이 생기는 순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를 못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주의해서 가자. 생기는 아티스트에 대한 애정을 본인 담당 아티스트에게 쏟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잘 되게 해서 그렇죠. 모두 다 같이 잘 되게 좀 시너지를 내자. 보면서 많은 피드백 주시고 의견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너무 노골적인 환담도 너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팬미팅 촬영을 하고 왔는데 퀸덤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들 팬들이 알아봐 주니까 너무 고마워하시고 힘든 것들 그제서야 털어놓으시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아티스트들은 정말 팬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다른 팀들도 그렇게 좀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게 경연과 서바이벌의 특성상 순위라는 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아티스트 분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분들도 사실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6팀을 처음에 만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퀸덤을 하면서 힘든 일도 많으시겠지만 퀸덤이라는 이 파도를 다 타고 났을 때 그 끝에 뭔가 아티스트로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등수를 떠나서 시청자분들도 좀 저희 프로그램을 좀 재밌게 봐주시고,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참여했던 6팀들이 노력했던 모습들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저희도 엄청 아티스트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리얼리티도 쇼도 함께 차곡차곡 만들고 있는데, 어떤 한 면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이 친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6팀 모두 다 컨디션이 엄청 좋아요. 이제 앞선 방송 나갔을 때 시청자분들이 좋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진짜 파이팅 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팬덤을 더 나아가서 대중들한테도 이 친구들이 무대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잘 전달되게끔 저희도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노력을 끝까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